마이크론의 계약 장호가 1,00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메모리가 더는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메모리가 사이클 산업에서 계약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메모리주의 좌표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지금 짚어드립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추진은 어제 저녁 2차례 짚어드린 사안인데요. 오늘 조달 규모가 구체적인 숫자로 확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 계획을 공식화하며 약 45조 4,500억 원, 달러로는 294억 달러 규모의 자본 조달에 나섭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역대 최대급 IPO 중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메모리 기업 하나가 미국 시장에서 이만한 규모를 끌어오겠다는 것, 그 자체가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진짜로 주목하는 건 조달 금액이 아닙니다. 핵심은 밸류에이션 기준점의 이동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메모리주는 이른바 코스피 디스카운트, 즉 한국 시장이라는 이유로 할인된 멀티플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듀얼 리스팅은 그 평가 기준을 코스피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미국 AI 반도체 멀티플로 갈아 끼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회사를 시장이 어떤 잣대로 값을 매기느냐, 그 좌표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실제 수급도 이 논리에 반응했습니다. 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13% 급등하며 52주 고점 부근에 도달했고 삼성전자도 5.3% 동조 상승했습니다. 한국 노출 펀드인 아이셰어스, 한국 ITF는 직전 거래일 3.92% 올랐습니다. 시장은 외국인 수급과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밸류체인 전반의 리레이팅 압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종목이 같은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급락하며 갈렸습니다. 데이터는 HBM 테마가 일률적인 수혜가 아니라 공급 협상력과 고객 포지션에 따라 종목별로 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테마 안에서도 누가 가격을 정하는 위치에 있느냐가 승부를 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94억 달러라는 조달 규모는 무엇으로 정당화되는가? 답은 수요 측에 있습니다. 바로 같은 주에 터진 마이크론의 실적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지난주 브리프에서 HBM 사이클의 분수령으로 예고하고 어제 저녁 쇼츠에서 서프라이즈를 짚어드린 사안인데요. 오늘은 그 안의 계약 구조가 새 전개입니다. 마이크론은 4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약 5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432억 달러를 무려 68억 달러나 웃도는 숫자입니다. 3분기 매출도 414억 6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25.11달러로 추정치를 모두 넘겼습니다.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12% 급등했고 직전 거래일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는 15.74%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숫자의 성격입니다. 16개 전략 고객이 220억 달러를 선구매로 약정했습니다. 물건이 나오기도 전에 돈으로 자리를 잡아둔 겁니다. 계약 기반 미래 매출 지표인 잔여 계약 의무, 영어로 RPO는 약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는 테이크 오어 페이, 즉 사든 안 사든 값을 치르는 조항과 현금 예치, 가격 하한 조항이 걸려 있습니다. 마진을 미리 잠가두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메모리를 변동성 큰 사이클 산업에서 계약으로 매출이 미리 보이는 산업으로 옮기고 있다고 시장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CEO 산자이 메로트라는 AI 수요와 구조적 공급 제약으로 2027년 이후까지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급이 언제 수요를 따라잡을지 그 시점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강세론에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디렉시온의 제이크 비해는 강세론 자체가 공급 부족에 기대고 있어서 공급이 풀리기 시작하면 가격 결정력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트함이 곧 강점이자 약점인 셈입니다. 이 거대한 수요가 HBM을 넘어 어디까지 번지는지 그 증거가 퀄컴에서 나왔습니다. 퀄컴이 2029년까지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150억 달러 매출을 전망하며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12% 급등했습니다. 직전 거래일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는 3.79% 올랐습니다. 2027 회계연도엔 50억 달러를, 그리고 스마트폰 외 매출 목표를 기존 22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스마트폰 회사가 데이터 센터 회사로 변신을 선언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의 핵심은 매출 숫자가 아니라 메모리 선택에 있습니다. 퀄컴은 엔비디아가 쓰는 비싼 HBM 대신 스마트폰과 노트북용 저가 메모리를 활용하는 신형 칩을 내놨습니다. 이름은 하이 밴드위드스 컴퓨트, 줄여서 HBC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칩을 채택했고 메타는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설계된
드래곤플라이 C1000 CPU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한국 메모리에 왜 중요할까요? 데이터 센터 칩이 이렇게 갈라질수록 고대역폭 메모리뿐 아니라 범용 D램, 즉 일반 메모리의 수요처도 함께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메모리 3사 입장에선 HBM 말고도 또 다른 수요 레인이 열리는 셈입니다. 특히 범용과 HBM을 모두 가진 삼성전자의 양면 포지션이 다시 조명받습니다. 다만 그림이 마냥 장밋빛은 아닙니다. 엔비디아 독점 구도에 브로드컴, 마벨, 그리고 암까지 가세한 데이터 센터 칩 시장은 이미 과밀합니다. 직전 거래일 기준 엔비디아는 1.64% 하락했고 브로드컴도 0.83% 내렸습니다. 데이터는 두 갈래 시나리오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독점 균열이 곧 공급망 다변화 수혜라는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 심화가 칩 마진을 압박한다는 그림입니다. 같은 사건이 누구에겐 기회, 누구에겐 위협인 거죠. 자, 이렇게 세 사건을 펼쳐봤습니다. 이제 이 셋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세 사건은 사실 하나의 줄로 이어집니다. SK하이닉스의 294억 달러, 미국 상장은 자본의 측면, 마이크론의 1,000억 달러, 계약 장호는 수요의 측면, 퀄컴의 저가, 메모리 데이터 센터, 칩은 수요 확장의 측면입니다. 세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메모리가 이제 AI 인프라의 구조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공통 변수는 한마디로 사이클의 소멸입니다. 테이크 오어 페이, 가격 하한, 성음의 약정이 메모리를 변동성 큰 사이클 산업에서 계약으로 매출이 미리 보이는 산업으로 옮기고 있다고 시장은 해석합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리스크의 역설도 함께 있습니다. 강세론 자체가 공급 부족이 계속된다는 전제에 기대고 있어서 증설이 수요를 따라잡는 순간 가격 결정력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한미반도체의 분화, 그리고 직전 이틀간 나스닥이 1조 달러를 출렁인 변동성이 그 신경질을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밸류에이션 기준점입니다. 한국 메모리주가 코스피 디스카운트 멀티플을 벗고 미국 AI 멀티플로 재평가될지 여부, 그것이 외국인 수급의 방향을 가를 분기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의 자금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AI 반도체 자본 유입은 반도체 ETF의 흐름으로 비쳤습니다. 베네크 반도체 ETF는 직전 거래일 2.9% 올랐고 글로벌 X AI ETF도 1.25% 동조했습니다. 자본이 단일 종목보다 섹터 차원에서 움직였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노출 쪽에서는 아이시어스, 한국 ETF가 3.92% 상승하며 메모리 밸류체인 전반에 리레이팅 기대를 받았습니다. 개별 종목단에서는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같은 미국 메모리 축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한국 메모리주의 선행 지표가 되는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 흐름이 시장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데이터가 보여줄 병옥점은 다음 실적 시즌입니다. 마이크론의 220억 달러, 성우매와 1,000억 달러 계약 장호가 가격 하한을 실제로 지켜내는지가 이 동조 흐름이 이어질지를 가르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 관찰자가 앞으로 주목할 지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변수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변수는 계약 구조의 지속성입니다. 220억 달러 성우매와 1,000억 달러 계약 장호가 다음 실적 시즌에도 가격 하한을 지켜내는지가 마진 안정화 논리의 진위를 가릅니다. 두 번째 변수는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방향입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이 한국 메모리주를 미국 AI 멀티플로 끌어올릴지 아니면 외국인 수급의 변동성만 키울지를 데이터가 보여줄 겁니다. 세 번째 변수는 타이트함의 역설입니다. 강세론이 공급 부족에 의존하는 만큼 증설 가속과 차익 실현 자금이 같은 HBM 뉴스를 정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호재와 차익 실현 사이 이 줄다리기를 시장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사이클을 버리고 계약을 택한 날, 한국 메모리주의 좌표는 코스피가 아니라 AI 멀티플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계속 추적해 드리겠습니다.